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을 공식 선언했죠. 이건 어떤 의미인지, 또 이 공식 선언 이후에 대응 태세는 또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 건지, 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감염내과의 최원석 교수 연결합니다. 최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팬데믹이 정확히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 대유행이라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대륙과 대륙을 넘어서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감염병 위기 단계를 보면 뭐 한 지역, 한 국가, 그리고 국가를 넘어서, 그리고 국가가 아닌 대륙을 넘어서 전염이 되는 것마다 단계를 잡는데요. 예. WHO에서 이제 말하는 그 6번째 단계, 대륙에서 대륙을 넘어서 감염 질환이 확산되는 상황이 되면 그때를 팬데믹이라고 부르고 선언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지금 그걸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WHO가 감염병에 대해서 이렇게 1단계부터 뭐 6단계인가 7단계까지 뭐 있더라고요. 네, 6단계까지. 6단계가 마지막 6단계가 바로 이 팬데믹이에요? 예, 맞습니다. 대륙을 넘어 전 세계적 대유행. 네, 대륙에서 대륙을 넘어서 감염병이 확산되는 단계. 네. 그럼 근데 대륙만 넘어갔다 그러면 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그 여러 대륙에서 인구 가운데 몇 %쯤 감염돼야 뭐 이런 게 있는 겁니까? 그런 수치적인 기준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 뭐 산발 사례가 한 곳에 있었다, 유입 사례가 있었다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당연히 아닐 것이고요. 네네. 그 대륙을 넘어서 그 지역의 지역사회의 전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때를 예. 팬데믹이라고 선언하게 될 겁니다. 예. 2009년 신종플루 때 이걸 선언했고 지금 11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래요. 네, 역사적으로 세 번째죠, 이번이. 그러면 두 번째가 신종플루 때입니까? 네, 맞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였어요? 첫 번째가 1968년 홍콩 독감 때였을 겁니다. 68년, 그다음 2009년, 그리고 2020년. 네. 역사상 딱 세 번밖에 없었군요. 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팬데믹이 세 번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WHO가 선언하는 게 그랬었다는 것이고, 예. 그 전에도 여러 가지 대유행의 사례들은 있었죠. 네. 그런데 WHO가 이 팬데믹을 공식 선언했다. 감염병 6단계를 발령했다. 이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일단 뭐 여기 어떤 규제기관의 역할은 아니니까 네. 뭐 각국의 어떠한 직접적인 행정적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 이 질환을 세계적인 보건의 중심이 되는 단체가 어떻게 판단했다라는 의미거든요. 예. 다시 말해서 이 질환이 한 지역이나 국가에 머무는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어디서든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일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전염력이 매우 높다는 거죠. 팬데믹으로 이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전염력이 높다는 것이고, 그렇죠. 전염력이 높다는 건 다시 말해서 완벽한 전파의 차단을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네. 방역의 목표가 전파의 속도를 좀 더디하게 하고 피해를 줄이는 쪽에 중점을 두게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정부가 기존에 해왔던 방역 대책을 WHO의 선언 때문에 뭐 획기적으로 바꾸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겁니까? 네,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는 이미 감염병 단계를 심각으로 기존에 이미 상향을 했죠. 그리고 네. 심각에 맞추어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현재 달라질 것은 뭐 구체적인 조치가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간혹 조기 종식을 목표로 한다라는 표현을 종종 쓰곤 하는데 예. 팬데믹이 됐다는 건 한 지역이나 국가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이고 예.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전염력이 높은 질환의 완벽한 차단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예. 뭐 외국에서 뭐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질환의 확산을 더 더디하게 만들고 예. 이 사회가 입는 피해 총량을 줄여가는 것이 목표가 된다라고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종식이란 단어는 이제 못 쓰는 거군요. 못 쓴다기보다는 한국가에서의 종식이 크게 의미를 갖지 못하겠죠. 그러니까요. 예. 거기서 줄어들어도 해외 상황이 끝나지 않으면 국내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은 유입을 통해서 또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국내 방역 대책은 크게 달라질 게 없겠습니다만은 이 WHO의 선언 때문에 국가와 국가 간의 빗장을 걸어 잠그는 거는 모든 나라가 더 좀 강화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가는 듯해 보이는데요. 네. 사실은 이 감염 질환이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을 때는 지역의 입국을 차단하는 게 크게 의미를 갖는데, 네. 그 질환의 전파가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모든 곳을 차단하지 않는 한은 입국 차단의 효과는 더 떨어지게 됩니다. 하긴 그러네요. 그러니까 막으려면 전부 다 막든지 아니면 한두 국가만 막는 건 의미가 없다. 네, 그렇죠. 사실상은 아하.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더 줄어드는 그러네요. 거죠. 네. 그런데 미국은 유럽발 입국을 전부 금지한다라는 강수를 둔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어떤 정책적인 판단은 음흠. 단순히 질환의 의학적인 부분만 보는 것은 아닐 테니까 예,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고려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이탈리아만 막아도 이게 EU가 하나로 뭉쳐있기 때문에 소용없다 그러더니 아예 그냥 유럽 전체를 막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유럽 막는다고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 거쳐서 오지 말라는 법도 또 없는 거고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한 11개 정도 나라에 대해서만 지금 검역 강화 등등 아주 어찌 보면 다른 나라보다 훨씬 그 차단막을 느슨하게 쳐놓은 상태인데 교수님 보시기엔 괜찮나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떤 지역의 입국을 차단하는 조치가 갖는 그것으로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더 줄어드는 것은 맞는데요. 예, 그렇다고 예. 전혀 의미가 없지는 않겠죠.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노출이나 유입을 줄여주는 것이 국내 상황을 컨트롤하기는 좋으니까요. 네. 다만 기대하는 기대치가 낮아지고 달라야 있다.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국내 상황에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면 서울의 그 구로 콜센터 거기는 이 직접 함께 모여 있었던 사람의 숫자나 또 그들의 밀접도 등등을 볼 때 대구 신천지만큼까지는 안 되겠죠? 일단 규모가 좀 다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 근데 이제 이 발생한 곳이 이제 서울 경기 지역 인구 밀도가 높고 예, 이동이 예. 많고 접촉이 많은 지역이라는 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방역본부 측에서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서의 저 감염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맞습니까?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원칙, 좁은 공간, 실내에 환기가 잘 되지 않고 예. 다수가 모일 수 있는 상황이면 감염 질환의 전파는 당연히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텐데 다만 지금 이제 대구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이 감염 질환이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다수의 폭로가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사실 많은 시민들께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개인 위생이나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나 이런 조치들을 참 열심히 해주시는 면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덜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고요. 23일 날 학교들 개학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휴교 자체가 어떻게 의미를 갖느냐가 처음에 결정할 때도 많이 이견이 있긴 했었죠. 다만 이제 결정은 이미 됐고, 네. 그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그 순간에 그 기준을 낮출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의 변화가 있기는 어려울 것이라서 같은 기준으로는 3월 내에 개학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은 듭니다. 개학 연기를 선언했을 때와 같은 기준이라면 23일 개학은 안 된다. 한마디로 그 말씀입니다. 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준에 대한 논의가 또 있어야 되겠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려대학 안산병원 감염내과 최원석 교수였어요.